생활이 굉장히 좋아지고 환경이 되게 좋아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은 높아졌고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더라.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나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불행해. 근데 TV에는 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부자들도 너무 많아. 맞아요. 예, 이거에 견디다 보면 나는 네. 불행해진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진정한 복지는 내 자신부터가 건강하고 안녕, 웰빙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대표를 맡고 계신 오소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재 오산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오서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지킴이라는 이곳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창립을 해서 제가 출범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단체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에서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가족 고민을 상담을 받아왔고 또 갈등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저는 노인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노인복지를 전공을 해서 처음에는 노인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는 가족 간의 문제가 또 반드시 있었고 또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면 또 이혼율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이혼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자꾸 들여다 보니까 점점점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 정도 좀 부담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회적 갈등이라는 얘기만 많이 들어보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네. 사실은 2013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246조 정도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2023년도에 국무총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추산을 했어요. 그런데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이 2,327조 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2,327조요?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한 600조, 650조 그렇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배예요? 한 4배가 넘네요? 10년 동안? 근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예산에? 큰 그 갈등이 포괄적으로 좀 벌어져 있는 곳이 이념 갈등 비용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념 갈등이라고 하면 정치적, 정치. 그다음에 노사분규,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 그다음에 지역 갈등,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그 사회적 그 갈등 비용을 봤을 때 제일 핫하게 많이 나갔을 때가 언제라고 좀 혹시 기억 속에? 저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좀 가장 심하다. 심했던 기억 그럼 속에. 혹시 뭐 세월호 사건이 발생이 됐었죠. 그때 맞아요. 이후로 이제 정말 많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또 파생이 됐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때가 가장 많이 나갔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2017년도에 최고로 많이 나갔다고 해요. 한 해에 정말 많은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이제 그 지출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그러니까 뭐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연간 뭐 31조 정도밖에 안 나가던 갈등 비용이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급 증가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싸러진 나라가 됐잖아요. 이전보다. 그렇죠. 생활이 굉장히 좋아지고 환경이 되게 좋아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은 높아졌고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진짜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그 중간 역할에서 이제 허리 벨트 세대라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자녀들이 이제 30대란 말이에요. 30대고 제가 이제 뭐 생전에 계셨다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100세가 넘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1920년생이시니까 100세가 이제 넘으셨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의 삶과 지금 30대인 저희 자녀들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옛날처럼 불 때 갖고 밥 해 먹자. 그러면 혹시 짱구님 그 가능하세요?
어디서 불을 떼야 되죠? 그쵸.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던 걸로 회귀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좀 너무 많이 불편할 것 같죠. 근데 지금 굉장히 편리한 삶 속에 분명히 살고 있거든요. 예. 누구나 뭐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밥도 되고 예. 예, 맛있는 음식도 이제 요즘에는 뭐 다 정말 잘 만들어져서 오기 때문에 그게 끓이기만 당연한 하- 거죠, 뭐. 그냥. 그렇죠. 당연하다고 당연하죠. 생각하시죠? 예. 예, 그 삶을 우리가 정말 그 힘들었던 삶을 누려보지 않았던 세대들은 지금이 당연하지만 예. 또 예전에 그 힘들었던 삶을 누렸던 세대들은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제 진짜. 자녀들한테 예. 야, 엄마 꼰대 소리- 때는 이랬는데 너는 나 도대체 때는 뭐가 말이야. 불만이니? 막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럼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 저는 이제 양쪽 세대를 다 이렇게 어우러 살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1800년대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 구한말에. 그래서 할머니 세대를 또 겪었고 네. 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1920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 오래된 어른들의 정신 세계와 그다음에 지금 자녀들 세대와의 완충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어우러야만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려면 힘들잖아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저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리고 뭐 부모님을 봉양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적인 관습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삶을 또 살아오셨고 네. 예,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도 자유가 좀 많이 있죠. 자유가 그렇죠. 존재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압되는 통제가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예, 그렇죠. 과거와는 다른.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자녀들과 함께 그 누릴 수 있는 것도 행복하다. 또 부모님 세대에서 겪었던 과거의 추억도 소중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만보다는 양쪽을 다 누릴 수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네.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좀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 지킴이에서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로다가 이제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사회적인 만족도가 행복 지수가 낮다 보니까 가족의 행복 지수도 낮아지고 있더라는 것이 자꾸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네. 저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에서 굉장히 굉장히 하이더라고요. 낮게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가짐도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만약에 네. 정말 마지막에 생을 다하는 정말 식물 인간으로서 정말 뭐 3개월이면 내가 사망해 뭐 그런 말기암 환자였던 그런 아주 애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희망이 생기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내 생명이 다시 새롭게 되살아날 수 있다.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나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불행해. 근데 TV에는 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부자들도 너무 많아. 맞아요. 예, 이거에 견주다 보면 나는 네. 불행해진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우리는 행복하다. 굉장히 행복한 민족에 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젊은 네. 세대들을 또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과거에는 학력이 낮아도 네. 우리가 이제 학력 편차에 대한 갈등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 또래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공무원도 되기 쉬웠고 예, 그리고 저희 윗세대, 저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도 네. 고등학교를 나오셔도 학교 선생님을 하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력 편차가 이렇게 작아도 그때 당시에는 뭔가 직장을 가질 수 있었고 평생을 가셨잖아요. 그분들은.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고학력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잡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그게 청년 문제잖아요. 청년의 지금. 그 취업 문제가 가장 네, 크죠. 그래서 스펙이 너무 좋은데 네, 맞아요. 막 해외 맞아요. 가서 유학 갔다 오고 별거 다 하고 박사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어. 청년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팍팍한 어떤 사회 환경도 또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는 또 안타까움도 있어요. 우리 세대에서 누리었던 것들을 지금 청년 세대들은 못 누리고 또 있잖아요. 네. 혹시 짱구님 기억하세요? IMF 때 예. IMF 때 기억은 하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뭔가를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게 막 저희 뭐 대출 제가 받고 이제 이런 게 제가 없어가지고. IMF 때는 제가 이제 네. 그 뭐 40대 이제 거의 다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부동산으로다가 정말 신화를 일으킨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는 이자율도 막 굉장히 높았었어요. 고금리 막 16몇 몇 프로까지 프로까지도 간 거. 있었고 예, 막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IMF 딱 맞은 사람은 한 방에 날라갔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지가 그렇지만 됐어요. 돈이 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때 벌었죠. 샀죠, 그거를. 그렇죠,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부와 가난이 예, 바뀌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그때도 많이 좀 심해졌던 예. 그런 또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 청년들은 그게 불가능한 어렵죠.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예. 있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의 특장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정치인들이 뭐 세대별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옳다 그르다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치인들이 주장이라든가 그분들이 왜 국민들한테 학습해온 건 어떤 게 있냐면 네. 좀 약간 분란? 아. 이분화? 분열?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네. 기억에 남는 게 뭐 정치하시는 분들께 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좀 사랑과 네. 희망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예, 배수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그 절망적인 모습들을 양쪽에서 막 계속 보이다 보니까 네. 아마도 우리가 이념 갈등에서 가장 높은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이제 노사분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항상 왜 띠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네. 사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좋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다 누구한테 체감으로 오느냐면 국민들한테 오는 거고 그게 어디로 오겠어요? 가족 내로 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입 구조가 떨어지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위기가 올수록 또 위기 가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래서 이혼율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사회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뭐 요즘에 언론에 보면은 진짜 막대한 상속세, 증여세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부자들 뭐 슈퍼리치들이 다 탈출을 하고 있대잖아요. 그 뭐 슈퍼리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호들 결국은 다 미국 시장에다가 그냥 계속 갖다 네.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그 뭐 우리 상속세율 같은 거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높아요. 사실은 너무 세금 비싸서. 낼 만큼 냈는데 예, 죽으면 또 뺏어가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그냥 네. 웬만한 분들은 전 못 가고. 세계에서 가장 네. 높게 나타나고 네, 있어서 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이제 가족 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는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SM이라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발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 갈등 비용이 왜 있느냐? 네. 예를 들면 그 짱구님은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한두 살 어린 사람한테는 언니 소리 듣고 싶으세요? 뭐 그냥 글쎄요 별로. 한국의 그 국민성들이 예. 어떠냐면 예. 몇 년생이세요? 이제 물어보고 자기보다 한 살이 더 어리거나 두 살 뭐 세 살 어리면 내가 언니네, 내가 형이네, 뭐 이제 내가 오빠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아. 그럼 뭐냐면 그 뭔가 누군가보다는 기득권으로 올라서고 싶어하는 네. 예 그런 어떤 지배적인 지배층 구조를 가고 싶어하는 게 되게 높아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위다 뭐 이런 예,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이제 그렇게 지배층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왜 생기느냐면 실례로 뭐 가까운 뭐 일본 같은 나라도 보니까 왜 저희도 우리나라도 왜 보면은 유명한 가수 팬덤층이 있잖아요. 있죠. 그 나라도 이제 한국 가수들 좋아하는 그 팬덤층이 있어요. 그런데 70대 할머니랑 20대 그 젊은 아가씨가 예. 같은 팬덤에서 만났으면 공감대가 이제 그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우린 친구야. 어머. 그래서 거기서는 네. 서로 친구라 그러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어르신 할머니 이 호칭이 없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두 살만 많아도 언니 오빠 뭐 이런 거 하지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회적 갈등이 바로 그 작은 거에서부터도 이제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막 SNS 이런 것들 보면서 젊은 층들이 그거 보면서 비교하는 문화가 굉장히 우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라는 그 부분이 작은 말도 것 같지만 못하죠. 예. 그게 또 갈등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들거든요. SNS 올린 거 보고 이제 뭐 그 핫플 지정되는 곳 막 찾아가서 똑같이 따라하게 하고 사진 찍고 이제 막 그렇게 네. 하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속이 그런데 허한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했듯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네. 지금 한국 그 예탁 결제원인가 거기 발표에 따르니까 우리나라에 뭐 그 돈이 주식 보관 같은 그런 돈이 흘러간 게 올해 벌써 141조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돈 많은 많은 사람들은 많네요. 이제 네. 예, 탈출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 이렇게 돈이라는 게 결국은 그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미국 측의 트럼프라는 분은 결국 사업가잖아요. 사업가죠.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정치인이지 그 사람은 네. 우리나라처럼 막 정치인으로서 성장이 돼 정치하거나 뭐 지금 현직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성장한 분은 아니지만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을 성장을 시켰고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이 됐던 분이라서 결국은 니네들 뭐 해외에 있는 특히 한국 너네들 돈 벌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고 우리나라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인력 써라 이거잖아요. 실리 추구죠. 실리.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왜 기업에서 그냥 정말 세금으로 다 정말 다 이렇게 기업을 어떻게 보면 탄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뭐 북한의 개성공단도 한창 했다가 또 뭐 또 마이너스 돼서 나오고 중국 가서 진 사람들 다 털고 나오고 네. 정말 많은 그런 피해를 겪는 그런 기업인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과연 우리 자국민들을 위한 자국민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세법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네. 나름대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뭐 기업 얘기나 뭐 그런 뭐 국가적인 얘기가 결국 결국에는 가족하고 다 연결이 예, 돼요. 다 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사회적 갈등으로 이제 그렇죠. 고조되고 그러면서 네. 비용이 많이 든다.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진짜 거의 10년에 2,300조면 1년에 230조란 얘기잖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 예산 650조면 3분의 1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쓰인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갈등이 많이 해소돼서 갈등이 없다 그러면 이 돈을 예, 얼마나 많은 곳에 쓸 수 국민을 있겠어요. 위한 국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이 복지라는 게 너무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뭔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막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뭐 빈민구제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좀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들 돕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네. 진정한 복지는 내 자신부터가 건강하고 안녕, 웰빙 네.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내 자신이 행복하면 사회가 다 행복해져요. 네. 근데 내 자신이 불행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계속 끝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비난형의 사람들을 바뀌잖아요. 네. 왜 내 자신이 욕구 불만이 많아? 뭔가 세상에 나한테 해주는 거가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가요? 삿대질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크게는 또 범죄까지 이어질 아, 수도 있고. 많죠. 예, 너무 많죠. 이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전체적으로 잘 살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이제 가족 지킴이를 하면서 이제 네. 지금 이제 가장 또 우려되는 문제가 뭐냐면 저출생 문제거든요. 저출생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요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는데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인? 일론 머스크. 유명하죠. 예. 예, 머스크 그분 그 CEO께서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서 왜 열린 그 화상 회의에서 네. 한국을 거론했어요. 출생률에 대해서. 한국은 머지않아 이제 정말 인구가 3분의 1 정도로 토막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늘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인구가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가 있어야 준비된 그 인구가 계속 출생이 되어야만 그렇죠. 국가가 존속하고 예. 그리고 또 이 고령자들이 많아져도 그게 결국은 다 같이 함께 이어져가는 어떤 세습되는 이제 그런 인구 구조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노인은 많아지고 있는데 출생률이 없어서 인구가 없다면 네. 이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일본이 인구가 고령화가 많다, 노인이 많다 이거 이야기한 지가 사실은 10몇 년밖에 안 됐었어요. 네, 네. 우리나라는 그때 굉장히 피부로 이렇게 막 절감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빠르게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예. 엄청 빠르게 문화를 막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스폰지 같은 나라이기도 해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이거는 뭐 며칠을 그냥 두고두고 이야기해도 너무 끝없는 그런 소재들이라서 네. 예,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이는 요인으로서 우선은 타인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토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본인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분명히 악플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댓글 많이 다시죠. 댓글들 많이 쓰시죠. 네, 네. 그런데 그 악플이라는 게 물론 뭐 선플도 있고 악플도 있는데 뭐 다 어우러져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당신 생각은 뭐 틀려 이거보다는 생각이 다르지만 내 의견도 이렇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비난 토론 이런 거보다는 왜냐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그런 비난 토론이
결국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네. 자신이 아파요. 네. 아프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쓸 그런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좀 개발과 그리고 사회에 뭔가 그 공익적으로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